가짜 뉴스와 유언비어에 속은 촛불로부터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보수 우파는 분열과 무기력으로 괴멸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일치단결하여 마침내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의회 권력을 악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저유여해가 태극기 들고 앞장서서 제2의 탄핵 음모를 막아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시아투데이 아투TV 목요일 방송을 맡게 된 유여해 척반하장의 유여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방송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똑같이 유여해 척반하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방송 전에 조용히 앉아서 지금 방송에 어느 분이 먼저 들어오셨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쁜이님이요. 처음부터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예쁜이님, 오늘 첫 방송하는 저를 위해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패너 해주시는 박경여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첫 방송에 함께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박영진님 박수 해주셨는데요. 이런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방송 제목은 여러분에게 좀 많이 강력한 방송 제목으로 왔습니다. 가짜 뉴스로 탄핵, 꿈깨라 꿈깨입니다. 네, 바로 우리 PD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가짜 뉴스로 탄핵시키려고 하는 저 나쁜 사람들에게 꿈깨라 꿈깨.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픈 영상 하나, 아픈 사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PD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던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그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는 거리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특히 헌재 탄핵이 결정되던 그날은 우리 애국 동지들이 너무 슬퍼했고 그 중에서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불과 여러분 2017년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2024년 저는 또다시 탄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사실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청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영상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 탄핵이라는 이름을 올린다는 이유로 그 영상을 쓰지도 못하고 전당대회에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 지금 모두가 탄핵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영상 자료 화면에 대한문 기억나십니까?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 당시에 저기에 계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추우나 더우나 대한문 앞을 광화문 앞을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탄핵 무효를 외치며 대한민국이 바로 되기를 원했었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뽑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또다시 저들이 말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여해의 적반하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17년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저도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으로 유여혜의 적반하장 시작할 건데요. 방송 맨 마지막에는 오늘 방송 중에 누가 가장 기가 막힌 적반하장 1등인지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좀 들어오시고요. 첫 방송인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몇 분이 지났나요? 6분 지났는데 114명이네요.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들 계시면요. 링크도 달아주시고요. 야 유여혜가 적반하장 다시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기 지윤맘이요. 천벌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천벌 받아야 합니다. 네, 골프 여신님이 목소리가 통통 튀시네요 하는데요. 그러게요. 전달력은 좋다고 하는데요. 또 가끔 저를 싫어하는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소리 듣기 싫다고 합니다. 왜 싫을까요?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프닝 멘트 오늘 오랜만에 시작했기 때문에 길게 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로요. 여러분 속보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징역 2년 실형에 확정됐습니다. 실형 뭔지 알죠? 감옥 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2021년 5월 사건이에요. 2021년 5월 사건. 2021년 5월에 사건인데 2024년에 인재 확정돼서요. 이 사람 국회의원 다 했어요. 이럴 때 제가 다 해먹었어요. 이러면은 좀 말이 좀 가격하지만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은 솔직히 말하면 다 해먹었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임기 다 채웠어요. 지금 감옥 가면 뭐합니까? 그쵸? 여러분 법이 너무 느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좀 진작에 진짜 감옥 좀 보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고요. 검찰이요.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프랑스 본사서 확보해서 포렌식 센터 감정 의뢰 들어갔습니다. 이건요. 이따가 좀 더 뒤에서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깊이 있게 얘기 안 할게요. 뒤에 엄마랑 딸이랑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속보 전해드렸고요.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짜뉴스 잡는 사실은 유여혜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과거 2017년도 탄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도에요. 탄핵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요. 여러분, 왜 탄핵됐습니까? 제가요, 좀 더 도발적으로 질문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됐어요? 사실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버저버.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요. 사실 울분이 터져요. 왜냐고요? 탄핵이 가짜뉴스로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 안민석, 2번 주진우, 3번 김어준 거기다가 저쪽으로 다시 가신 이현주도 있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되셨죠? 이현주. 제가 이현주 그때 그 당시에 인스타인지 페북에서요.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비아그라인가? 흥!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흥! 이런 부분이에요. 아마 검색하면 우리 PD님 나올 건데요. 이현주 비아그라 흥 아니면 이현주 박근혜 대통령 뭐 페북 이러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뜬금없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진짜 잘못해서 왜 탄핵됐는지. 자, 그 당시에 온갖 가짜뉴스가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짜뉴스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롯데호텔 37층인가요? 롯데호텔 37층은 중식당인지 일식당인지 식당입니다. 객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방송 시작하면서 좀 우아하게 이야기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화가 나요. 이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랜만에 방송에서 우아하게 방송해야지 하다가 이 가짜뉴스만 나오면 제가 발끈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안민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돈이 얼마다, 돈이 얼마다. 안민석 재판받고 있어요. 우리 PD님 검색해보시면 안민석 지금 재판 올라간 거 기사 나올 겁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로 안민석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원조격이었죠. 근데 주진우가요. 지금 또 활동을 해요. 여러분, 주진우가요. 뭐 취재했습니다 하고 또 활동을 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가짜뉴스 제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뉴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에 155mm, 이거 미리미리라고 읽는 거 맞나요? 포탄 직접 지원 검토 안 했다. 여러분, 뒤에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국방부 탄약관리관 나토 출장 간 적 없다. 얼마 전에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대통령실에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그것도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큰 건가 봐요. 아무튼 포탄이 105mm, 155mm가 있는데 우리가 뭐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는 가짜뉴스가 막 돌았대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니야. 그런데요, 이 가짜뉴스가 도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하냐고. 우리 정부가 왜 지원을 하냐고. 아니,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지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세요. 우리 지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지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안 했다니까요. 자, 가짜뉴스로 그럼 몰아서 누가 이익을 볼까요?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요.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는데, 대통령이 거기다가 포탄을, 왜 우리가 그걸 하냐고 생각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도 있어요. 자유 우파 국민들이요. 원치 않는데 가짜로 그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대전 이모님, 똑똑해서 이젠 안 속아요. 그러는데요. 안 속아요. 그런데 속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요, 교수님.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한대요. 아닙니다. 제공한대요. 아닙니다. 교수님, 제공한대요. 아니라고요.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속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가 슬금슬금 지금 계속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철규 의원님 아시죠? 이철규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이요. 지금 화가 엄청 났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명태균 보고서에 적극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연인지 자세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좀 뒤에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이철규 의원께서는요, 이 신용한 뉴스타파 대표 기자 고소했다고 밝혔고요. 더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그게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디올 파우치 가지고 했던 그 목사 이미 고소했었고요. 그뿐이 아니라 현재 여러 분야에 고소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마치 사실처럼 호도되어서 불순한 세력의 공작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애초에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하나 해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이철규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가짜뉴스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가짜뉴스를 지금 고소한다고 했는데요. 너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자, 찾았습니다. 기사. 아유, 오늘 제가 자료를 이만큼씩 많이 들고 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철규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가짜가 사실이 될까봐 내가 고소한다고 했는데요. 미디어 언론에서는요. 뉴스타파 고소, 입틀막 언론 탄압이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세요? 입틀막 언론 탄압, 발음도 안 되네. 언론 탄압이래요. 자, 다시 여러분은 제 말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기사에서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며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강경 대응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마치 사실처럼 호도돼 불순한 세력의 공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애초부터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가짜뉴스고 허위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께서는요. 여러분 높은 경찰 출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고소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건지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아무 것이나 고소를 하면 본인이 무고라는 죄를 쓴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냥 재미로 고소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철규 의원님은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고소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고소했고요. 자신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명예훼손을 했던 최재명인가요? 목사도 고소장도 제출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음해 공세를 막기 위해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서 뭐라고 기사를 썼는지 아세요? 국힘, 이철규, 명태균 보고서 뉴스타파 고소, 입틀막 언론 대응. 여러분, 입틀막이래요. 입틀막. 아, 무슨 입틀을 막아요. 가짜뉴스 바로 잡는데 입틀막.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슬금슬금 자기네들이 준비한 탄핵의 가짜뉴스를 누군가가 정정하려고 하면 정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사죠. 특히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강경 대응을 두고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기사들이 쓰고 있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약에 가짜 뉴스,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시청자 여러분, 댓글 한번 써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짜 뉴스로 아니면 허위 사실로 누가 만약에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바로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너무 계속 불꽃처럼 들고 일어나서 너무 속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탄핵 때 사람들이 왜 그때 고소를 안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성인이기 때문에 설마 그 어처구니 없는 롯데호텔 37층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정윤회 또 뭐 있었죠? 누구죠? 무슨 장시호가 딸이다 이런 뉴스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믿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탄핵이라는 것은 그 가짜뉴스 때문에 시작됐었는데 그 가짜뉴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께서 지금 고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뉴스타파 관련 기자들을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다 고소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고소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언론 탄압이라는 기사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7년도에 한번 당해봤죠. 가짜뉴스를 묵인했더니 탄핵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이 설마 탄핵되겠어? 에이 설마. 네,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탄핵됐어요. 이 어이없는 대한민국이 벌어졌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아무리 울어도 탄핵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탄핵이 무효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탄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탄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탄핵을 막아야죠. 근데 어떻게 막아야 돼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죠. 어디 입틀막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왜 이철규 의원님께 힘 안 보태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가짜뉴스 뭐가 또 있을까요? 제가 근데 여기서요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가짜뉴스는요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 PD님 저기 발각질 밥풀 하나만 좀. 야,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게 홈쇼핑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홈쇼핑에서요 발각질을 이렇게 닦아내는 크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봐요. 전 잘 몰라요. 근데 그게요 밥풀로 만들어서 발에다가 붙여가지고요 발에다가 붙인 다음에 어머 정말 잘 떼집니다 그렇게 한 거래요. 보세요. 홈쇼핑에 숨 좀 쉬고 하라고요? 저기 골프 여신님이 아까도 쓰시더니 교수님도 성격 급하시던. 아니 탄핵 얘기만 나오면 제가 꼴딱꼴딱 넘어간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박영진님 혹시 잊으신 건 없나요? 시간 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왜 한 손으로 하냐고요? 한 손은 이거 들고 있거든요. 자, 임복수님 가짜뉴스 퍼뜨린 자들 반드시 처벌해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 좀 쉬고 하라고요. 네, 숨 잠시 쉬고. 저 물 한 잔 마셔도 되죠? 잠깐만 물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물 마시는 모습은 이쁘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계속 할게요. 아유, 우리 배경희님, 스패너님 수고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경녀님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 진짜 인생님, 청렴 결백하신 박근혜 대통령님.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도. 에휴, 얘기하면 뭐합니까? 입만 아프죠? 계속 할게요. 네, 저 그 발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발 각질이 밥풀로 만들어가지고요. 가짜 발 각질을 연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크림 발라가지고요. 뭐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래요. 웃기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자, 다시 정치인들의 가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많이 화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화가 나고 아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눈물 나요. 왜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에 속았을까? 그런데 지금도 그 가짜 뉴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죠? 이철규 의원님께서요.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철규 의원님께 진짜 박수 보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구 의원님이 가짜뉴스와 싸우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원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이철구 의원님 박수 한 번씩만 해주면 캡처해서 우리 의원님이 힘을 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300명은 좀 채워야죠. 그래도 유여회 이름이 있는데 300명 좀 채우게 300명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왜 멈췄나요 방송이? 방송이 중간에 막 멈추기도 하고 건너뛰기. 네, 제가 지금
제 핸드폰 2개 켜놨어요. 구독자 늘리려고요. 네, 제가 지금 제 거 2개 켜놨어요, 여러분. 2개 여기 숨겨놨어요. 제 거 2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 거 2개 구독 누르고, 좋아요 지금 누르고, 제가 양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집에 있는 핸드폰 좀 다 켜서 다 들어와 주세요. 그래도 제가 이게 유효할 가오가 있지. 그쵸? 네. 자, 이어서 제가요, 여러분, 욕을 안 해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욕이 방언처럼 나오려고 해요. 이 가짜뉴스보다 더 나빠요. 가짜뉴스보다. 왜냐면요. 아니, 이 김종혁 지금 최고위원이죠. 제가 사실 최고위원 해봤어요. 맞아요, 해봤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최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리고 최고님 이렇게도 부르고요. 근데 이젠 부끄러워요. 최고라고 불리는 게 부끄러워요. 왜냐고요? 김종혁 최고위원 때문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정확하게. 이건 명예훼손 아닙니다. 유여해는 부끄러워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법학자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판단 여러분이 해주세요. 김종혁. 기사 띄워주세요. 김여사. 허언하게 말하면 바로 이준석 기로 몰랐는지 이해가 참. 여러분 이게 자당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자기 당이에요. 그 당의 최고위원이 할 발언 맞습니까? 야, 진짜. 저도 제명돼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명돼 봐서 아는데요. 제명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 전 말도 안 되는 걸로 제명됐는데 이런 거 왜 제명 사유 아니에요? 이거 징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허언하게 말하면 바로 이준석 기로 몰랐는지 이해가 참. 이게 영부인에게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호의 도가 있습니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못된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못된 버릇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당에 지금 뻐꾸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보수우파 국민만 제대로고요. 자유우파 국민만 제대로고요. 지금 뻐꾸기들이 아주 뻐꾹뻐꾹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뻐꾸기라고 했더니 어제는 살모사? 뭐죠? 미모사? 어제 장해찬 전 최고가 뭐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면서 이제 뻐꾸기에서 진화했네. 제가 계속 뻐꾸기라고 했어요. 자, 김종혁 최고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똑같은 걸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허은하 통화했다는 사실 빼면 시점 내용 다 틀려. 제가 장해찬 최고 2번 봤는데요. 박수. 이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통화했다는 사실 빼면 시점 내용 다 틀려. 자, 여러분. 제가 가짜뉴스 잡는 킬러라고 얘기해드렸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짜뉴스를 잡으려면 가짜뉴스가 뭔지를 알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법 전수하겠습니다. 유여의 비법 전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여사가 여러분 허은하 대표와 통화를 하면 안 되는 사이예요? 여러분 통화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 기사가 있어요. 대통령 영부인께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허은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영부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일 거예요. 우리 영부인께서는요. 제가 들은 영부인의 성격은 제가 들은 거예요. 본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친화적이래요.
그리고 서글서글 하시대요.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탈한 언니야 같은 느낌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낸데 하면서요, 나 영부인이니까 나는 너희들과 통화할 수 없어. 이게 더 사람 인간적이세요?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시부상을 당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인간적이세요? 아, 저는 정말로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시부상을 당했으면 위로할 수 있죠. 그 전에 같은 당에 있었고, 같은 당의 의원이었고, 같이 얼굴도 봤었고, 그 전에 통화도 했다면,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위로하는 게 당연히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사적 통화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데, 자, 이게 퍼졌어요. 통화한 거 사실. 언제? 7월 달. 그런데 갑자기 시점이 바뀝니다. 최근 일주일 전에 통화한 것처럼 시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1시간이라고 얘기해요. 1시간. 그러면서 갑자기 내용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가짜뉴스를 어머,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도중에 3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방송 나가면, 광고 나가면 시청률 떨어지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300명 딱 찍으면 제가 하고 다시 계속 할게요, 여러분. 안 나가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랜만에 유 박사님 얼굴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데 왜일까요? 감시자가 알면 저녁밥 안 줄 텐데 어이합니까?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 좋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요. 귀여우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귀엽다는 말 들으면 아직 행복한 나이입니다. 교수님 그 전에 나갔는데. 아유, 황상철님, 유여해 최고다. 감사합니다. 그쵸. 장해찬 박수 받아 마땅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 많이 써주셨으니까요. 저 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화했다는 사실 빼면 시점과 내용 다 틀린데 이게 바로 가짜 뉴스인데요. 가짜 뉴스를 제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1%의 사실에 가짜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투TV에 와서 방송하는 것은 사실. 그런데 방송 와서 이상한 욕을 했더라 하면 가짜. 저 욕 안 했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아투TV에서 유여해가 방송 중에 술을 먹었다. 그러면 가짜. 그쵸? 방송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었다라는 가짜를 넣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음해하는 말을 만드는 거죠. 그게 가짜 뉴스의 제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 김종혁 최고가 악의적이에요. 그런데요, 김종혁 최고가 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김종혁 최고의 기사가 눈에 알겠다. 제가 하도 기사를 많이 가져와서 가려졌네요. 자, 김종혁 최고가 어떤 악의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한동훈 대표 마음에 드세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나요? 한동훈 대표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전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인의 예지하면서 도덕의 나라, 그래도 우리가 그런 나라인데 한동훈 대표는 절대 혼자 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키웠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앉혀준 것도 대통령. 자, 우리가 언감생심요. 어느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 야, 여러분 누가 고기 챙겨주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무슨 콜라, 그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데, 그쵸?
아니,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준석 대표 시절에 참 못돼 먹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못돼 먹었다. 아니, 저 꼰대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도 많고 대통령이신 분한테 뭔 말을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정치라는 게 맛이 있었어요. 맛. 고사성어도 써가면서 이게 맛이라는 게 있어요. 풍류. 왜 이렇게 탁 쓰면서 고사성어를 탁 쓰면서 그냥 언적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해서 뭐 합니까? 그냥 그 한 문장이면 알아듣고 그랬는데, 요즘 이상하게요. 뭘 고기를 걸고 뭘 하고 뭐 개가 짖고 뭐 기차가 가고, 아니 말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정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여의 정치는요, 정치는 즐겁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 경제 아닙니까? 경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니 영부인을 그렇게 왜 합니까?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자니까 여자 공격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공격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아직도 여자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약한 골 때린다고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 때려봐요. 끄떡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 잡고 계속 흔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대통령들이 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왜 흔들었어요? 여자니까 흔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루머 씌워서.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 공감하신다고 댓글도 써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을 보면서 힘이 나고 응원에 따라서 여러분 댓글을 보면서 제가 방긋방긋 웃게 됩니다. 그쵸? 댓글을 써주시면 여러분 생각을 또 제가 알고 방송하면서도 더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 맞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공감해 주시면 돼요.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틀렸다고 적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공감은 사랑이거든요.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처럼 실시간 댓글 처음이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한동훈이 왜 갑자기 살모사가 됐어요? 한동안은 한 뚜껑이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말 못 써요. 저는 한 가발이라고도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저 아니에요. 사람들이 쓴 댓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됐더라고요. 계속 얘기할게요. 저 앞에 하던 얘기 까먹은 거 아니에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탈모사는 또 뭐예요? 오타예요? 탈모사. 이거 오타죠? 근데 탈모사니까 갑자기 너무 웃겨요. 탈모사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준석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준석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에요. 왜냐면 이준석은 자기를 키워주진 않았다고 칩시다. 지가 컸어요. 맞아요. 지가 컸어요. 이준석은 지가 큰 거 맞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하면 안 될 게 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욕은 했으면 안 돼요. 근데 걔가 또 자료 찾으니까 또 했더라고요.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해서 큰 거죠. 저도 누가 그렇게 키워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한동훈은요, 키워줬어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만약에 그렇게 키워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진짜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은혜 갚은 까치가 됐을 거예요. 저를 그 자리까지 올려줬으면. 근데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제가 언제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증거를 대보세요. 한동훈으로 잠시 빙의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한동훈이 100일이 됐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1시간인데요. 지금 벌써 42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 아직 갈 게 꼭지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을 기다릴 거기 때문에 전 다 안 하고도 갈 거예요. 계속 할게요. 다시 300명. 300명이네요. 306명, 309명. 그래요. 성대모사 똑같았나요? 저 똑같은 거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머, 한심한 한동훈. 어머, 한심한 한동훈. 그러게요. 1시간도 금방 가네요. 여러분 재밌죠? 저 혼자서요. 방송 연장 안 돼요.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그거 할까요? 제가 여러분 계속 할게요. 저 개그맨 될걸.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앉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오랜만에 가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떨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방송 앞에 앉으시면 옛날 적반하장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앉았더니 적반하장이 생각납니다. 맞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시민이 어딨어요? 동료 시민이. 이거 공부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동료는 시민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동료 시민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상했어요. 그리고 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기는 길이니까 함께 가는 거지. 그쵸? 예정을 생각해서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유효회가 뜨고 가니까 구독 늘었다 이러면 제가 또 그쵸? 계속 할게요. 여기서 나가지를 못해.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 사진 들고 있으니까 안 나가. 김종혁 최고가요. 한동훈 취임 100일. 외부보다 내부가 더 힘들게 한대요. 제 얼굴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제대로 웃어드릴게요. 진짜 썩 쏟아. 같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는 척하고 할까요? 김종혁 최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렇게 말하면 안 부끄럽니? 너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은 반드시 진다. 언젠가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 자리가 100년도 못 가는 자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취임 100일인데 외부보다 내부가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전 똑같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부보다 니네가 더 힘들게 해. 김종혁은요, 본인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공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띄우지 마세요. 아직 띄우지 마세요. 우리 PD님. 여러분, 우리 당 아닙니다. 우리 당 아닌데요. 김종혁 최고의 찰떡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띄우지 말고 써주세요. 누굴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과거 2017년 탄핵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분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분 불사조. 또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한동훈 땡감인 줄 알았더니 지금 잘해. 와, 한동훈 칭찬받았습니다. 네, 박지원이 칭찬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탄핵 때 금메달이었나요? 은메달이었나요? 김무성이었나요? 유승민이었나요? 박지원이 칭찬했던 그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등장했어요. 다시 등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췄어요. 이걸 맞췄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낫다니까요. 저는 보면서 제가 아까 열받아가지고요. 진짜 제가 아까 종이를 막 흔들면서 왔거든요. 이게 뭡니까? 한동훈 땡감인 줄 알았더니 지금 잘한다고. 박지원 칭찬받으니까 좋아요?
한동훈 대표님, 한동훈 100일 칭찬, 박지원의 칭찬. 여러분 사실 탄핵되고 난 뒤에요. 박지원이 칭찬하는 김무성과 유승민이었어요? 김무성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죠. 내가 그런 말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거꾸로 솟으면 고혈압이잖아요. 그런 말 안 쓰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화가 확 오르더라고요. 이 여자들은요, 화 오르면 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눈꼬리 잡고 열받아가 눈꼬리 잡고 막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장예찬 최고로 2번 칭찬해요. 아, 이건 장예찬 최고가 또 잘했어요. 한동훈 취임 100일 무능하고 시끄러웠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얘기 해드릴까요? 장예찬 최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맞죠? 아니죠. 지금 복당 안 됐죠.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요. 왜 말 안 해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는요. 전봇대 보고도 인사한대요. 한 표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면요.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 자리는 어딘가요? 그러다가 임기 말기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유 저 기억하시죠? 어머 우리 윤건희 아빠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윤건희는요 최연소 시청자예요. 14개월인가? 아니다 16개월이다. 이제 윤건희도 윤건희 진짜 TV 봐요. 유튜브 봐요. 제가 나올 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취임 100일. 여러분은 8글자로 한동훈 취임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8글자. 한동훈 취임 100일을 여러분은 8글자로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오늘은 선물을 준비 안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시청자들에게 선물 드릴 생각이에요. 뭐든지 제가 갖고 올 거예요. 그 주에는 제가 알아서 스카프가 될 수도 있고 양말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탕이 될 수도 있고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상품은 시청자를 춤추게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꼭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습. 우리도 연습 한번 해봐야죠. 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동훈이 취임 100일. 동훈이 잠깐만요. 빈깡통의 배신자다. 다짜 왜 띄었었어요? 꼴값을 떨어 살모 사는 9글자예요. 주어진 떡도 못 먹니는 8글자. 와 맞네. 주어진 떡도 못 먹네. 오 맞네요. 그리고 100일 전치 자축했네. 4글자, 8글자 맞네요. 한동훈 교체해야 됨. 8글자. 와, 여러분 대단하다. 8글자 되게 잘 쓰신다. 뭐 때문에 내가 늙어. 헉, 여러분 9분밖에 안 남았대요. 우리 PD가 9분밖에 안 남았다고 저한테 지금 사인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9분을 400명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한동훈이 100일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의리가 무엇인지 알고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면 결국 똑같이 당한다는 것도 압니다. 전 한동훈에게 100일 축하 멘트로 이 멘트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영부인에게 사과하는 모습 특히 일십 갑자기 또 화나. 여러분 저요 웬만한 거 화 안 내는데 카톡 씹히면 그건 기분 되게 나빠요. 일십은 안 좋습니다. 특히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십 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대표 저도 당신 당의 당원입니다. 일개 당원이지만
그래도 예가 무엇이고 도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대통령께 사과하세요. 그러면 국민들 다시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뽑았던 이유는요, 당신이 좋아서 뽑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라고 뽑았습니다. 아니, 조선 제1의 검이라면서요. 잘못하면 조선 제1의 껌이 됩니다. 껌! 껌과 검은 큰 차이입니다. 네, 그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사실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KTX에서요, KTX 승무원한테요, 좀 만져보자 그랬대요. 좀 만져보자. 노인은 여성 승무원에게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호기심에 보자 그러는 거다, 10초만 5초만 만져보자 그랬대요. 만져보자고요. 아니, 만져보자 그랬대요. 좀 만져보자고. 와, 아니,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뭘 좀 만져봐요. 제가 옛날에요, 실제 봤던 건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 여성이 너무 놀라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손녀 같아서 귀여워서 엉덩이 만졌대요. 아니, 자기 손녀도 엉덩이 만지면 안 된다고요. 뭘 만져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만 이상한 게. 그쵸? 자, 그리고 짧은 단신 뉴스인데요. 단신, 이것도 제가 하려고 가져왔으니까 이왕이면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구미 좋아해요. 구미. 왜 좋아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그런 역사 의식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네, 사실입니다. 구미에서요, 475m 라면 레스토랑이 있었는데요. 라면의 진심이었대요. 근데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옛날 라면 이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삼양라면 이런 거 말고요. 저 기억 하나 해냈어요. 까만소라면. 아마 여기에 젊은 분들 하나도 모를 거예요. 까만소라면. 까만소라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까만소라면. 까만소라면. 기억하시는 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대한민국이 원래 라면의 최초가 아니래요. 원래 일본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라면은 최고 맛있어요. 일본 라면 맛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구미에서 이런 행사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한번 가져달라고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아, 누가 뭐 이거 저한테 홍보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라면 좋아하고 구미 좋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5분 남았어요. 5분.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딸이 세트로, 너무 좋아하는 거 티냈어. 이렇게 좋아하는 거 티내면 안 되는데. 근데 저 기뻐요.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프랑스 본사서 확보, 포렌식 센터 감정 의뢰. 저 바라는 거 하나 있어요. 김정숙 여사 옷 특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떡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떡검에 임명돼도 좋아요. 발음이 왜 그러냐고요? 옛날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꼭 나와가지고 촐딱촐딱 끓면서요, 떡검은 했던 기분 나쁜 사람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자, 김정숙 샤넬 재킷도 이제 어쨌거나 포렌식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문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딸까지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 문다혜 1일, 내일이죠, 수완 통보도 받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문다혜도 거의 양파예요. 파도 새롭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다혜가 자기가 무슨 뭐 앞장서 있는 뭐 말이고 자기 아버지를 뭐 밟고 싶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다혜 그리고 김영숙 여사 이제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당신이 조사받아야 될 시간. 김정숙과 문다혜가 조사를 받으면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제인이 아저씨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아니라 이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요, 양산 쪽에 사는 분들 혹시 문재인 집 위치 아시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상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제보를 제가 직접 가서 그 제보를 한번 파헤쳐 볼까 싶습니다. 그 제보를 파헤쳐 보고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 특종을 터뜨리겠습니다. 신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경찰 힘내세요. 그리고 그에 비해 그 딸? 어머, 낑깐부님 예쁘신 모습 여전하시네요. 화장했어요. 오늘은 생얼 아니에요. 돈 썼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만 알짜 같은 이야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자, 시청자 여러분, 유여의 적반하장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누가 제일 어이없는 적반하장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가장 황당했나요? 김정숙? 이준석? 김종혁? 한동훈? 아니면 KTX 할아버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적반하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거기 옛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통령께 사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투TV의 시청자들도 모두 그 모습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1시간 후딱 갔죠. 유여회와 함께했던 1시간입니다. 과거 그때만큼 유여회가 젊지도 않고 그때만큼 또 어쩌면은 이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탄핵의 아픔과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마음과 가짜뉴스를 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뭉쳤다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나세요? 탄핵은 무효다! 기억나세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무효!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탄핵? 꿈깨! 자, 여러분에게 바치는 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없어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은 없어요. 진짜 제목은 없어요. 들어보세요. 잠자리는 자신이 유충이었던 것을 몰라요. 나비는 애벌레 시절 자신이 저리 이쁘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꿈이나 꿨을까요? 그런데 하늘을 나르는 것을 꿈이나 꿨겠나 하는 이 말은 시로도 글로도 표현하기 아까워서 숨겨놓고 싶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그대에게만 이야기해 준다네요.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투TV가 지금은 비록 어쩌면 30만일지라도 곧 100만이 될 것이고 곧 나비처럼 헐헐 날 것이고 보수우파와 자유우파의 희망을 대신하는 방송일 것이고 과거의 적반하장처럼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최일선의 최고의 방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믿지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희망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1시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일주일 뒤에 다음 주 목요일날 5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유여의 적반하장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고요. 아투TV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탄핵은 꿈깨! 탄핵은 꿈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 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